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같이 공부하실 부분은 우리 교과서 143페이지 밑에 보면 한계 설정이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가족 환자 관계 개선 해가지고 두 번째 가족 환자 간의 대화법 다섯 번째 내용으로 때로는 한계 설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한계 설정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해서 경계의 필요성 또는 이제 선긋기라고 하는데요. 준비한 원고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원고만 잘 들으셔도 내용을 파악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한계 설정. 한계 설정이라는 것은 선을 그어주는 것이다. 당사자에게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은 있어야 한다. 무엇이 선인가에 대해서는 당사자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대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존중한다는 것은 곧 내가 상대를 침해하지 않고 상대도 나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침해인가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생각해 보면 된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내 몸에 대한 권리는 나에게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자기 몸에 대한 권리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다. 자기 몸을 어디에 둘 것인가는 자기 뜻에 맡겨야 한다. 거실에 있을 것인지, 방에 들어갈 것인지, 밖에 나갈 것인지, 대구에서 살 것인지, 서울에서 살 것인지는 모두 본인이 결정하는 일이다. 내 몸에 대한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내가 밖에 나가고 싶으면 밖에 나가는 것이고, 있고 싶으면 집에 있는 것이다. 네, 집에 있고 싶으면 집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부모가 당사자의 몸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를 접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당사자는 방에 있고 싶은데 왜 방에만 있느냐? 거실로 좀 나와라. 라고 하며 그 몸을 부모님 뜻대로 거실로 나오게 하려는 경우가 있다. 또, 왜 맨날 집에만 있느냐? 밖으로 좀 나가라. 라고 하며 그 몸을 부모님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기 몸에 대한 권리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자기가 집에 있고 싶으면 집에 있는 것이고, 밖에 나가고 싶으면 밖에 나가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주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 몸에 대한 권리는 나에게 있는데, 당사자들 중에는 어머니에게 착 달라붙어 어머니를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내 몸에 대한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내가 밖에 나가야 할 상황이라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아무리 불안해하든 말든 잘 설득해서 되는 경우에는 설득을 하고 설득이 안 되면 통보하고 나가는 것이다. 혼자 있는다고 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 당사자가 부모님이 밖에 나가고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다고 하거나 말거나 내가 나가야 할 일이 있으면 그냥 나오는 것이다. 그것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서로가 인식해야 할 것은 내 일은 내 권리라는 점이다. 나의 하루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낮에는 무엇을 하고 밤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는 나의 권리이다. 누구도 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대한 권리는 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 또한 내 권리라는 점이다.
내 시간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은 침해이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자기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자녀의 권리이다. 그 시간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간섭이다. 이것을 잘 구분하는 것이 바로 한계 설정이다. 서로 간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한쪽에서는 부모가 지나치게 자녀를 침범하고 간섭하며 자녀를 자신의 뜻대로 하려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이고 또 한쪽에서는 자녀가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어느 순간 역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자녀가 병을 핑계로 불안하다는 이유를 앞세워 그것이 일종의 암행어사 마패처럼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자녀는 마치 암행어사 출도요 하듯이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휘젓고 다니게 된다. 그렇게 하여 자녀가 집안에서 왕처럼 살아가는 가정이 많다. 부모는 자녀의 손발이 되고 자녀의 리모컨이 되어 자녀는 집안에 있으면서 부모라는 리모컨을 이용해 이것저것 지시하며 집안에서 왕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부모가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어느 날부터인가 자녀가 서서히 부모를 노예로 만들고 하인으로 만들며 리모컨으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하나씩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또 하나가 받아들여지면서 결국에는 완전히 자녀에게 장악당하는 부모들이 많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노예처럼 잡혀 있다면 지금부터 그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자녀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지, 내 권리를 어떻게 지켜내야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내 권리를 지켜낼 수 있어야 자녀를 도울 수 있다. 자녀에게 얽매여 있는 상태는 자녀를 돕는 것이 아니다. 자녀의 리모컨이 되어 자녀가 마트에 가서 뭐 사와 하고 지시는 내리지만 본인은 꼼짝도 하지 않고 집안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뭐 해라, 왜 그따위로 하느냐고 부모를 구박하는 것은 절대로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내가 나의 자유를 구속당하면서 자녀에게 무언가를 해준다는 것은 결코 자녀를 위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부모 자식 관계 안에서 자녀에게 병이 있든 없든 간에 내가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도록 허용하면서 그것을 자녀를 위한 것이라 착각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내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하며 동시에 자녀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 자녀 역시 마찬가지이다.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부모가 사사건건 자신을 간섭하고 자신의 몸과 시간을 부모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면 당사자는 그때부터 이 부모로부터 어떻게 독립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부모에게 좌지우지하는 한 절대로 병은 낫지 않는다. 절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독립할 생각을 해야 한다. 내 몸에 대한 권리를 찾아야 하고, 내 시간 사용에 대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 어떤 당사자는 경제적으로는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경제적 종속은 곧 정서적, 관계적 종속을 의미하며 진정한 독립은 경제적 자립 없이는 불가능하다. 독립은 단지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삶을 스스로 이끄는 능력을 갖추는 일이다.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한 부모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은 불가능하다. 부모가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경제적으로 독립할 것인가이다.
스스로 돈을 벌 능력이 없고 아무래도 자신이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을 받아서라도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 방금까지는 이 한계 설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계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도 자기 결정권을 존중받아야 되고 또 가족도 자기 결정권을 존중받아야 하는데 이 존중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자기 스스로 이 권리를 지켜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